최소한 3m 정도 이게 생각했는데 양쪽에다가 적어도 여기 저기 다니는 길을 90cm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 900은 더 있어야죠. 한쪽은 넓어요. 1m. 이렇게 짐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 사이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네. 길 만들다 보면 그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기 그 때문에. 1600.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1600, 1800 이렇게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얘가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그렇다 치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줄이고 해야. 왜냐면 금액이 막 가면 1000만원짜리 되면 내가 뭐라고 하냐고요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이거 금액만 해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넣어서 네. 한다 이거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구들은 다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하죠 당연히.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들이 있어요. 2400. 네. 얘는 2400일 거 아니에요. 2400 있는데 얘가 또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2400에 반토막만 늘어나도 또 반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구로 예를 들어서 막 600만 원 잡아놨으면 얘는 900만 원 될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얘도 없던 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럼 얘만 또 얼마가 붙고 그럼 이 가구값만 벌써 한 2천만 원대 돼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게 평당 단가가 벌써 얼마가 올라가요? 그럼 가구를 제작해서 얘도 그러니까 제작돼 있는 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기성품을 원래는 제작해서 넣는 게 낫죠. 기성품이 싸요. 근데 안 맞겠죠 이 안에. 내 입맛대로는 안 맞겠죠. 이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네. 요즘은 이제 업체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어디서 이거를 경쟁력을 우리가 가질까 내가 고민하다가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물론 집을 적정한 금액을 주고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소비자는 거의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카센터를 가도 그렇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잡는 게 뭐냐면 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견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든다 그러면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급 주택 20억, 30억짜리들은 얘네들이 설계 단계부터 3D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천만 원 주고서 자기네가 작업을 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니까 고객이 향후에 보여질 것들, 이게 가상의 지금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걸 2000으로 했을 때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남을지 사람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다 그걸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주택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적인 뭐 3D 관련해서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접근성 있게 못 한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되면 견적을 받아놓고도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업체들도 그 돈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걸 또 공사비에 녹여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걸로 활용을 해서 예전에 있던 툴을 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가 있으면 딱 그걸 보여주고서 하면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사모님이나 건축주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목이 정확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요번에 증축도 하고 하면은 초반에는 다 관계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본인들의 취향에서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무조건 나더라고. 이게 불협화음이라는 게 뭐 큰 건 아니고 만족도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구현을 해놨을 때 100% 머릿속에 있던 게 안 나오는 구현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기존에 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지금 저쪽 우리 다니는 데 보면은 막 요치권 붙어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딱 받아서
부대표하고 나하고 그냥 둘이서 공사를 하면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이게 공정별로 외주를 줘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잘못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기성이 있는 업체라 그러면 거기 결제가 늦어지면서 이런 유치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다 주셨는데 밑으로 안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정별로 저희가 요번에 여기에 이제 주 대표 그렇고 우리 업체들, 협력 업체들을 다 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왜냐면 원청은 받았는데 하청에서 안 받았으면 그게 나중에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유치권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 그런 걸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견적을 우리가 잡아서 해드리려고 기준을 잡았던 건데 일단은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일단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해주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신실한 업체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외적인 걸로 속 썩는 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자재부터 선정 단계부터 두 분이 잘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외장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대표님 여기 보조 주방에 저기 외부 문 저 창문으로 지금 표시한 거죠. 네. 거기 문을 뒷돌로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후드를 놓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